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웰 소장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약간의 보론 개념입니다. 자, 홈택스에서 이번에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그리고 홈택스 화면을 어떻게 보면 될지, 조회하면 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역시 최윤석 세무사님에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제 옆에는 최윤석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석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좀 방긋 웃으면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화났어요? 최윤석입니다. 예. 좀 조금만 더 발랄하게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홈택스를 어떻게 조회하면 되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어떤 화면들을 보면 되는지를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십니까? 네, 제가 홈택스에서 어떻게 소득 금액을 조회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찾으시고요. 홈택스를 찾으신 다음에 이제 홈택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일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개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창 중에서 신고 납부 창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신고 납부 창을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이제 여러 소득을 신고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종합소득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이런 창이 나타날 건데 여기서 신고 도움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나와져 있는데요. 소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중간에 보시면 타 소득 자료 유무 OX 옆에 일괄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일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어디에서 소득이 있었었는지 그 지급 명세서들이 다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 명세서들과 함께 내가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신고 도움 서비스 옆에 금융소득을 눌러보시면은 각 거래를 하셨던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고 얼마만큼 원천 징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떠 있습니다. 세무사님 잠시만요. 이 금융소득 클릭하게 되면 네네. 나오는 이 금융소득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합산해서 넘지 않더라도 다 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네. 이 금융소득 클릭을 하셔서 조회를 했었을 때 네.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콘은 있는데 네네. 2천만 원이 넘지 아니하면 얘가 안 넘어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2천만 원이 안 넘는,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는 사람은 부자네요. 금융소득 2천만 원. 네. 그렇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넘어오게 되시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받았던 그런 소득 말고 만약에 어떤 뭐 비상장 회사라든지 네네. 그런 데서 받았던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여기 금융소득 클릭하시면은 네.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사는 정말 최고네요. 네, 국세청 전산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을 클릭해서 조회했을 때 나오는 거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종합과세 합산이 대상이 되는 네, 이 네. 분들만 여기 명세가 뜬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회를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신고도 바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뭐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신고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있는데 정기 신고 작성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앞에 조회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은 바로 신고 납부를 종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안내를 드릴 거는 올해 2018년 기속 지금 종합소득자 중에서 소득 여부를 어떻게 구분을 해 놓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실 건데요. 일단은 사업자, 종교인 기타 소득, 비사업자 이렇게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 연말정산 산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비사업자로서 T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V, 그 다음에 올해 사업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뭐 EFGH 이런 유형을 받을 건데요. EFGH 유형의 이제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모두 체험 서비스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모두 체험 서비스라는 걸 뭐냐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소득 신고를 전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자체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 공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그 다음에 이름 적는 란, 그 다음에 혹시 국세가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계좌 적는 란이 있는데 그 란들만 채워서 우체통에 넣으시면은 그거를 신고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준경비율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게 되는데 올해 눈여겨보셔야 되실 거는 여기서 I 유형이 있습니다. 성실 신고 사전 대상 안내자라는 건데 이거는 뭐 C 유형 옆에 있을 수도 있고 A 유형 옆에 있을 수도 있고 S 유형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업종 평균에 비해서 직전년에 뭐 소득률이 작았다 혹은 이제 업종 평균에 비해서 어떤 적격 증빙이 작았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국세청에서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개인 납세자별로 전부 다 유형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사전에 보내는 안내장에 이게 유형이 적혀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I가 떴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옐로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신고할 때 네네. 뭐 기준 경비율이냐 단순 경비율이냐 이게 평균 경비율을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게끔 경비를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국세청은 평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평균에서 내가 벗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부터 하셔야겠네요. 올해 5월 달에 고객하고 상담을 하실 때 특히 고객이 어떤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세금 가이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방송 촬영하면서 이런 정보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유형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 자, 시작해 주시죠 또.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는데요. 예. 다 끝났습니다. 어느새 끝나는 최윤석 세무사님의 멋진 멘트셨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조회수가 아직 100을 넘는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한번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요.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옆에 지인들에게 좋으면 좀 링크를 공유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다 보시고 꼭 하셔야 될 게 있죠. 구독 한번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로 마치고요. 자, 우리는 6월 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